일단은 제가 오늘 선관위 위원장이요. 선관위 노태악 그 대법관이 이제 선관위 위원장이 됐잖아요. 이게 벌써 한 열흘 정도 된 건데, 근데 제가 재밌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재밌는 게 발견이 된 게 뭐가 재밌는 게 발견이 됐냐면, 노태악 대법관 요번에 이제 노태악 대법관이 그럼 어떤 사건들과 기타 등 판결을 내렸었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우성 사건이 잡히는 거예요. 유우성 사건이 보이는데 유우성 사건의 변호인단을 보니까 김용민, 김남국이 있어. 그래서 결국 민변통일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한 게 간첩 조작 사건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용민, 김남국이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증거가 조작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거가 조작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유우성 간첩 사건은 간첩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세상에 알려졌고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사진을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박지훈님 감사합니다. 자, 근데 오케이. 근데 이게 또 다른 면이 있는 거야. 다른 면이 뭐냐면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았던 국정원의 증거는 잘못되었지만, 그러면 유우성 씨의 행적은 문제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닌 거야. 저는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 적 없어. 근데 유우성 씨의 그 행적, 일단은 프로돈 사업이라고 있어요. 프로돈 사업. 2014년에 유우성 씨 피고 고발인으로 신분 소환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건데,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벌금 1,000,000원 정도 했는데 수수료로 4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으로 송금하는 사업을 했고 그게 수수료가 4억 정도인데 벌금이 1,000,000원 정도. 그래서 내가 유죄 1심에서 유죄 판결 받고 나중에 가면 2심 3심에서는 또 이게 일이 꼬인다? 아무튼 이게 또 이제 뭐 좀 조치가 달라지긴 하는데, 아니 저는 이 민변통일위원회에 천낙봉, 장경욱, 양승봉, 김용민, 설창일, 김진영, 김남국, 이광철, 김유정 이 민변통일위원회가 전부 다 나서서 그러니까 검찰과 국정원이 간첩을 조작했다라고 밀어붙인 이 사건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간첩인 거라는 확증을 가지고가 아니라 저는 지금 봐서 뭐가 눈에 걸리는 거냐면 그게 눈에 걸린다는 거예요. 환전 사업을 했다? 환전 사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이 기본적으로 탈북자가라고 하기에는 화교란 말이죠. 중국 국적자였단 말이에요. 중국 국적자인 화교가 북한에 살다가 중국으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환전 사업을 했고, 그 수수료가 몇 억대, 자기가 입마이 포켓을 했는지 동업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나눠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수료가 일단 4억까지는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이 사람을 단순히 그냥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서 억울한 피해자예요. 당신은 그러니까 국정원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유우성 씨가 무슨 의인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에서 저는 이게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 관련돼서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일단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만 간첩은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대북 송금 브로커는 맞았지.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그의 정체에 관해서 의문투성이다. 유 씨는 화교라는 것을 숨기고 국내에서 탈북자로 인정받았지만 정작 중국에 머물 때는 화교 신분을 이용해 대북 송금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국 어학연수를 하면서 난민 신청을 했고 거절당한 뒤 국내로 돌아오면서 프랑스에 들려 관광을 즐기기로 했다. 평범한 시민인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갸우뚱입니다. 갸우뚱. 그러면 여러분 2020년에 그 탈북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 여론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 36.8.6%는 북한과 연락을 하고 4명 중 1명은 대북 송금을 했다. 2020년 12월 30일에 노스보다인데요.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탈북민을 조사해 보니까 연간 송금액은 다 여기서 한 3억 정도 414명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탈북자들의 송금만 했는지 아니면 북한에서 북한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송금하는 비즈니스의 연결고리가 그 네트워크로 뭐까지 했을까 이런 것들이 막 궁금해지는 거야. 이게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추적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겨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의구심마저 위축된다. 이게 맞나? 저는 사실은 이거 관련돼서 좀 계속 지금 신경을 좀 쓰입니다.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환전을 하는 네트워크가 살아있다라는 것도, 그리고 그거를 변호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쭉 돼 있고 민변의 통일위원회가 이렇게까지 잘 나간다? 이것도 고개를 겨우거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이 유우성 씨를 변호했었던 거에서 그 분들도 이런 게 또 등장해요. 거기 이제 장경옥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윤미향 부부가 위안부 쉼터서 탈북자 월북을 회유했다. 유경식당 종업원에 돈 주며 북으로 돌아가라. 정대협 이런 진술 이런 게 나왔어요. 이런 게 2020년에 이렇게 나와서 이것도 조용히 묻혔는데, 유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이 2018년 윤미향 당시 정대협 대표의 남편 김모 씨 초청으로 경기 안성시 위안부 이 할머니 쉼터에 초대받아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이다. 국정원 지시로 총선 직전 단체 탈북한 것이라고 말한 것을 듣고 민변측에서 연락이 왔다. 그러고 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논란이 있는 건데,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하면, 민변 믿고 과감하게 하면 수령님이 사랑할 건, 유경식당 지배인 친북활동 종용을 받았다. 유경식당 지배인 허강인 씨가 민변 장영경욱 변호사가 소개한 친북인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이걸 폭로를 했죠. 민변의 친북적 행태, 인민민주주의 사회 위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타이틀 달고 뉴데일리에서 보도를 한 건데, 저는 요번에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 임명권을 가지고 유우성을 간첩으로 몰았네 뭐냐 하면서 징계를 받았네, 적합하지 않네 뭐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데, 나는 당신들이 이렇게 쟤네들 있잖아요 여러분, 방귀 끼고 성내는 스타일 아닙니까? 유우성 씨가 그렇게 당당한 사람일까? 그리고 당신들이 유우성을 보호하는 게 진짜 인권 때문일까? 민변 통일위원회 분들아? 라고 저는 물음표를 찍게 되는 거예요. 이시원 검사를 지금 공격하고, 이시원 검사가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이 된 거잖아요. 이시원 변호사죠. 검사했다가 변호사했다가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된 이시원 전 검사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데, 이거 관련돼서 저는 계속 일단은 물음표를
찍는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5억 원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가 있었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2010년에 받았다. 간첩 혐의 1심 그 검찰 별건을 다시 해서 간첩 혐의 무죄 받은 다음에 검찰이 별건으로 다시 기소해서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 이렇게 판결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 공소권 남용 판결을 한 노태학 대법관이 또 선관위 위원장으로 가고, 그래서 저는 이건 여러분 지금 제가 방송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 좀 해보고 싶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고민을 같이 하실 분들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북한의 송금 사업하고 제보를 기다리면서 이 영상은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